네,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D램 가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새에 2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인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합계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D램 가격의 급등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시사하는 점인지 함께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앞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합해서 시장 점유율이 74%라고 했죠.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점유율까지 합치면 95%입니다. 세 개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D램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 시장에 진출하려면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매년 수조 원 또 새로 R&D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또 설치하고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상당히 새로운 진입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가점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표준 반도체 D램이 이겁니다. DDR3 4기가비트가 이제 표준으로 이제 가격으로 책정되는 대상인데요. 2014년 10월달 이후 한 2년 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절정을 칠 때입니다. 실적도 절정이었죠. 분기당 1조 5천억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냈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서 지난 금년 6월 달까지 근 2년 가까이 21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하며 그 이후로 하이닉스 같이 하락하는 모양새까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당시 그 표준 D램의 가격이 1.25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거기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씩 9월 달까지 약 3개월 정도에 걸쳐서 1.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25달러에서 1.5달러. 소요기간은 3개월. 그 상승폭은 20%입니다. 3개월에 20%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이 10월 달 들어서 확 바뀌었습니다. 10월 달 들어서 그 한 달 사이에 1.5달러에 있었던 반도체 D램 고정거래 가격이 1.88달러 수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그 상승폭이 무려 25.3%나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층이 즐기는 게임을 봤더니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이 장악을 하는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게임방에서 압도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노트북 컴퓨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배경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해서 PC 메모리 수요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전부터도 꾸준하게 현재 모바일 D램 및 그 전부터 또 현재 기업체용 서버용입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점차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요 기반은 다소의 굴곡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공급과 관련된 공급 측 변화입니다. 삼삭 과점 체제라고 했죠. 전 세계 시장 꽉 장악하고 있는 장치 산업입니다. 삼성전자 전략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그 전부터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석권을 했다, 평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낸드나 OLED 쪽으로 치중하는 수순을 현재 밟고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삼삭 공조 체제, 3사가 노골적으로 오페크처럼 현재 현재 산유국 협회죠. 석유 수출기구 이게 일종의 공급 카르텔입니다. 사실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못하지만 사실 각 글로벌 기준, 각국 기준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위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뭐 현재 선진국 공급 카르텔까지는 허용되더라도 다른 일반 상품에까지 노골적인 카르텔, 일종의 담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량 담합이 되겠죠. 이 시장은 이 3자에 의해서 장악된 공급 위의 시장입니다. 따라서 3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공급이 통제가 된다는 건데요.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암묵적인 생산량 조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생산을 늘리지 않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에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변화가 깔려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그 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특히 산업의 업황의 영향,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좋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그 반대, 즉 공급이 넘칠 때, 수요가 부족할 때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좋은 수익을 냈다가 또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며 다시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해당 업체들의, 특히 반도체 메이커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죠. 하이닉스의 과거 주가를 보면, 과거 실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흑자를 봤다가 대규모 적자를 봤다. 이렇게 기복이 심했던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던 건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현재 그에 따라서 현재 반도체 가격은 상당분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전 업황 사이클, 업황이 좋을 때 반짝하다가 업황이 나쁘면 다시 가라앉는 식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도체 D램 공정 미세화를 위해 R&D 및 시설 투자에 상당한 돈을 들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반도체 D램 초격제 전략에 의해서 평정되어 있는 상태. 삼성전자는 반도체 D램과 관련돼서 이미 20나노 이하, 18나노 양산 체제를 갖춰서 현재 20나노에서 18나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간신히 21나노 양산 체제를 갖춘 상태입니다. 21나노에서 20나노, 18나노를 가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25나노고요. 중국이 현재 진출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2년 후에 중국의 어느 지역에 만드는 공장은 이제 만들어 봐야 30나노 수준입니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중국이 현재 반도체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들보다 최소한 5년 내지 적당하게 10년 정도 이미 앞서 있는 상태. 그 어떠한 산업보다 중국을 크게 따돌리고 있는 말 그대로 초격차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어느 정도 여유를 돌려 지금 현재 추격당하고 있는 낸드 시장. 낸드 시장은 상당히 바싹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도 1위긴 하지만 도시바와 현재 현재 지금 낸드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는 현재 64층을 현재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도시바 같은 경우 48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1년 정도밖에 차이는 나지 않아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D램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지만 바싹 추격을 당하고 있는 낸드 쪽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두 번째 초격차 전략의 대상이 현재 반도체 D램이 아니라 낸드 내지 OLED 이미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막 개발되고 있죠.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서 막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쪽은 낸드 쪽입니다. 그래서 낸드 쪽을 초격차 전략을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금년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 현재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아주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노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광기가 상당히 비슷한 전공정 장비입니다. 우리나라 만들지 못합니다. 이 한 대가
배당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최근에 나온 극자외선 노광기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노광기를 만드는 세계 제1의 업체가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ASML의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그 지분 절반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삼성전자 돈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팔 이유가 없죠. 그 얘기는 더 이상 반도체 D램 공정 미세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뜻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지만 반도체, 장비 내지 소재 쪽에 이제 그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그들 종목이 낙폭과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AP 시스템, 또 유진테크, 테스 같은 종목들, 또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KC텍 이런 종목도 봐야 되고요. 또 유니테스트,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로체스텍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들 종목들은 사실 스타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제약은 스타디를 해도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이쪽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소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만히 연구를 하면 이들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